취업이 보인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헤럴드 에듀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에서는 초등부 영어 테마 수업을 진행할 영어 회화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100% 영어 수업 진행이 가능한 원어민 수준의 실력 보유자들이 지원 가능하며 어학원 경력이나 티칭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에서는 경영과 회계, 회원사 관리, 그리고 사무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연구직과 기술직, 그리고 행정직 내 총 8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분야별로 지원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대전과 고흥에서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퇴직자 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본부의 교육 진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라면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엑셀과 PPT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나오셨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항상 저희에게 이 흥미있는 자격증, 또 알찬 자격증 정보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매번 어떤 자격증을 좀 소개해드릴까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좀 본질적인 우리 이야기요? 네. 시청자분들이 자격증에 왜 관심이 있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왜 자꾸 목말라 하지? 좀 관심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산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자격증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 전 스스로 이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물리적으로 몇 퍼센트의 가산점을 준다는 자격들 아마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자격은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는 자격증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산점과 관련해서 오늘 자격증에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고 가산점을 어떻게 좀 얻을 수 있고 어떤 거 좀 주의해야 되는가 이걸 좀 같이 한번 오늘 주제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토익 같은 필수 스펙 말고는 이 가산점 때문에 자격증 준비를 하는 거죠. 맞죠. 나중에 예. 취업을 위해서 네. 많이 쓰고 또 승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자, 이런 자격증 취득이 정말 가산점으로 이어지나요? 일단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아까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되게 내가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오늘 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국가나 지방직 공무원 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우대하는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은요 뭐 행정직 그리고 뭐 직업 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해서 이 자격 우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정말 어려운 자격증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네. 뭐 공인노무사, 뭐 감정평가사 정말 어렵죠. 뭐 세무사.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난이도를 보여주는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들 여러분들 보시면 설마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겠어? 또는 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겠어? 개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응시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기업에 이 면접 보러 변호사 오시는 자격증을 땄는데도 다른 그럼요. 직업으로. 이런 회사에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 상당히 네.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들 우리가 보시면요, 이제 가산점을
가산점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가산점을 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해서 자격이 있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특정 직무에 이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아예 그 직렬 자체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접을 보러 가거나 시험을 보러 가면 변호사끼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같이 채용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마 가산점 그랬으니까 처음에 공무원 얘기를 제가 꺼내니까 정보 처리 기사라고 생각을 네. 하셨을 텐데 일단 아니다라는 거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로스쿨 홍보하러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산점이 사라진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 그러면 과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사였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있으면 일단은 뭐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좀 있는데 이런 직렬 공통 부분에서 가산점을 줬던 정보통신이나 뭐 사무기기 관련된 이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요. 2017년부로 전부 폐지됐어요. 네. 여기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옛날 정보, 요즘 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2014년, 15년 것도 막 올라오는데 지식이네. 그렇죠. 그게 네. 마치 최신 정보냐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가산점이 없어졌다라는 거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자격증은 이공계 자격증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문과나 뭐 경상계열 학생들이요. 예. 뭐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네. 그러면 면접관이 이 사람 이력을 보고요. 아니 왜 정보 처리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질문이 그 공무원 하다가 안 돼서 왔어요? 이 질문부터 나와요. 그쵸.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좀 확실히 인기가 없어졌고요. 좀 시들해진 자격증이다.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저희가 가산점을 주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표로 보셨잖아요. 네. 그거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목별로 점수가 있는데 그 과목에서 40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밑에 꽈락 점수가 있으면요, 네. 그 아무리 자기가 자격이 있어도요, 이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믿고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네. 되죠. 그래서 고루 점수를 받아야 조건이 맞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이 붙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외에도 기능직이나 기술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기능직, 어떻습니까? 기술직. 예, 이쪽도 상당히 뭐 치열한 부분인데요.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기술직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근데 경쟁률 보면은요, 일단은 일반 뭐 사무행정 뭐 이쪽 부분은요, 어딜 가도 경쟁률은 정말 뭐 엄청납니다. 보통 우리가 경쟁률 뭐 30대 1 그러면요, 잘 뜯어봐야 돼요. 이공계 쪽은 보통 한 뭐 기술직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대 1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네. 사무행정 이런 데는 몇백 대 1 보통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예, 높아요? 평균을 합치면 그런 되는 건데 최근에 잘 보시면요, 뭐 지방직의 건설 분야 이런 쪽에 잘 보시면요, 최근에 왜 건설 경기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아마 좀 그 남북 철도 연결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용 공고에 보면은요, 건설직이나 이런 쪽에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건축, 건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 먼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이런 자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산점을 줍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9급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한 3% 정도 이 가산점을 주고요. 3%도 굉장히 큰 상당히 거죠, 크죠. 근데. 3%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사실상 이런 말도 있어요. 야, 일단 만점 받고 가산점 누가 받느냐가 합격이야. 이런 말도 있거든요. 100점이냐, 예. 103점이냐. 네, 103점이냐예요.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기술사, 기능장 뭐 사실 주변에서 뵙기는 어렵지만 뭐 산업기사 포함해 가지고 9급 같은 경우는 5% 그 추가 자격을 줍니다. 추가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공계에서 보통 학생들이 4학년 1학기 때 준비를 하는 이런 시험이잖아요. 일종의 시험이고 기술 자격인데 일단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런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자격을 좀 취득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밖에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 어떤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격에 좀 점수를 줘요. 뭐 예를 네.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아마 우리 대학생들 많이 볼 겁니다.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복도에 한국사 뭐 자격 시험 무슨 스터디 맞아요. 모집 학원 뭐 네, 모집 막 요즘 이런 거 많이 되게 준비해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생각보다 가산점을 주는 자격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던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자에게 가산점을 실제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메이저 공기업들도 관련돼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보통 학교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방학 때 학생들이 계절 학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계절 학기처럼 방학을 하자마자 학교에서 특강식으로 개강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학생회나 이런 데서 아예 그거를 약간의 공동구매식이죠. 그래갖고 돈을 아주 조금만 내고 일전 네. 학생비 회비로 보조를 해갖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 관심 있는 분들은요, 뭐 별도로 학원을 다니신다 이런 거보다는 학교 다닐 때 주위에 복도만 자세히 보셔도 예,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취득하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높은 자격이다 이렇게 좀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있어요. 네. 네, 한국어 능력 시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한국 국어 능력 평가 협회에서 또 시행하는 또 한국 실용 글쓰기 자격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민간 자격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먼저 알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예전에 공부 참 했던 기억이 아, 나는데 예, 예. 어렵거든요. 어디로 같은 지원하셨었는지 감이 우리나라 오네요. 예. 말인데도 정말 어려운 이 자격 중에 하나가 이 한국어 능력 예. 시험인데 이런 게 좀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그럼요. 들었거든요. 방금 아마 준비하셨는 게 아마 언론고시 같은데 네, 그렇죠. 언론사에서 상당히 일단은 쳐주는 자격증 맞습니다. 이제 국어 능력 인증 시험 같은 경우는 경찰청, 경찰청 외에 이 글 쓰는 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채용에서 가산점을 줍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실용 글쓰기라는 또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글쓰기 능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글쓰기면 예. 뭐 논술인가요? 논술보다는 이런 글을 어떻게 이제 뭐 바른 문장인가 적합한 비문 문장인가 없이. 그렇죠 비문 없이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뭐 이런 그 어순도 우리가 좀 다르고 외래어의 표기법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이 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 가산점을 네. 받는 자격 시험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 공개는 R&D 직무같이 이 기술 자격 취득이 아닌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한다면 어떤 걸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공계 R&D 저희가 계속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이런 기술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네. 사실 이 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본인 전공에 맞춰서 보통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공학계열 엔지니어 전체적으로 조금 공통된 자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한 식스 시그마 자격 이걸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예. 식스 시그마 이게 유명한 건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일단은 이공계 친구들은 전부 알아요. 어. 예, 왜 공대시계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공대들끼리 서로 알듯이 예. 이 자격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식스 시그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처음에 일단 긴장부터 하시는데 사실 이 그 과학적 경영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영의 극한 효율을 추구한다 이런 뜻을 좀 담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자가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잘 제작이 돼서 오는 것 같지만 만약에 몇 개가 타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식스 시그마에서는 효율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불량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극한의 효율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한 100만 개 중에 3개, 4개 정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경영의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자격인데요. 보통 우리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어떠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생산을 하고 제품이 나오고 퀄리티를 좀 중시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품질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 이쪽 직무를 좀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식스 시그마 관련된 자격을 한번 좀 취득을 하고 좀 배워보시면 공장에서 왜 효율이 중요하고 불량품이 나오면 네. 안 되는구나, 왜 수율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전공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내가 일을 하면서 충분히 공정상이나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될 능력을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일단 국가 자격은 없어요. 민간 네. 자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격을 취득하실 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최고 높은 걸 뭐 블랙벨트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낮은 걸 그린벨트라고 어렵네요. 또 자격이 6 나눠지는데 개인가요? 아주 그렇진 않아요. 한 그렇진 3개 않아요? 정도 3개 되는데 정도. 그 중에서 되게 높은 거를 취득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네. 근데 저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가장 낮은 것만 취득해라. 적당히 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이런 높은 수준의 자격을 굳이 도전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너무 생소한 자격증 이름이었는데 네. 왜 인기가 있을 만한지 좀 상당히 알겠다라는 인기가 생각이 많죠. 듭니다. 네. 자, 그 외에도 경영관리나 행정직 네. 여기도 정말 워낙 경쟁률이 먼저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죠. 경쟁률이. 여기는 뭐 자고 일어나서도 경쟁률 때문에 그러니까요. 잠이 확 깬다 이런 말을 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무행정직으로 분류된 거 아까 표를
잠깐 뭐 기억을 하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뭐 공인노무사, 뭐 그리고 경영지도사 이런 자격을 우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해서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자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산점 있는 자격이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자, 이 자격 외에는 사실 우대해 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자격만 놓고 보셔도 사실 전부 취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렵죠. 여러분들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관련된 자격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합격선에 이 가산점 때문에 내가 떨어질 일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100점 정도로만. 그렇죠. 100점 정도로 그냥 100점 정도면 여기는 끝난다. 103점이 합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 자격으로 사실 뭐 눈을 돌려도 사실 이렇게 특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자격이라는 게 몇 년씩 또 투자를 해서 이 취득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합격선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차라리 몇 년씩 투자할 거면 그 시간에 내가 공무원이라던가 다른 거 준비하는 것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그냥 오히려 100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으시는 게 더 낫다. 좀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진급을 앞두고 가산점 붙는 자격증이 어떤 게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업에서 그 가산점을 주는 자격은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의외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생각보다 OA 관련된 자격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승진할 때 뭐 퍼센테이지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어학 성적을 갱신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취업이 됐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역 이런 데 새벽에 가면은요. 어학원에 새벽반에 양복 입은 분들 무지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자격갱신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에서 이 가산 승진에 필요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자격들은요. 잘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취업할 때 준비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전문가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뭐 휴가라던가 아니면은 교육 연수를 참여시켜 갖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은 회사에서 어떻게 좀 유리하다라는 걸 미리 좀 알려주거든요. 경력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나중에 승진이나 아니면 내가 직업을 유지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을 별도로 좀 더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취업을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급을 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끊임없이 그럼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막 여러 가지 자격증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여러 개라면 이런 거를 이제 다 제가 뭐 2개면 다 땄어요. 그러면 가산점을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럼 벌써 좋은 데서 일하고 있죠, 저도. 그런데 이 가산점에 대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나는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가산점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는 자격 하나만 인정한다. 또는 아니면 전체적인 자격증 퍼센테이지 합이 5%를 넘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2%, 3%, 5% 합쳐서 나는 10% 가산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보실 때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잘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몇 퍼센트 인정하는구나 그런 걸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산점을 이제 받는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할 때 딱 알아둬야 될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공무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산점 그냥 내가 지원서에 쓴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9급은 4월 9일까지 이 등록을 해야 되고요. 7급 같은 경우는 8월 20일까지 본인이 셀프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사전에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에 대해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표님이 추천하실 만한 이 가산점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직무마다 전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뭐 추천드린다기보다 회사 지원 서류를 먼저 입력하시는 건 돈이 들지 않잖아요. 거기에 자격증 탭을 클릭하시면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이 여러 개 나와 있고 그중에 클릭해서 입력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보시고요. 거기에서 취득이 가장 빠른 거를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 그중에는 민간 자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일주일, 2주일만 투자해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부지런하게 챙겨보셔라. 이런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정말 높은 이 취업 시장에서 이런 가산점 주는 자격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자, 오늘도 저희가 자격증 어디까지 타봤니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고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의 여성 취업과 또 자격증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꿈꾸는 대로 노력하고 살면 그 꿈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직자분들이 꿈꾸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취업이 보인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